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현입니다. 오늘 산책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오랜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제 친구는 반도체 연구원이에요. 지금 관리직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좀 위태위태하다, 버티기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샐러리맨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지금 4년차 나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퇴사 1년차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찌 살아남을까? 어찌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 힘든 자본주의 세상을 이겨낼까? 뭐 방법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쇼핑몰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1년은 또 주식 투자도 잘 안 됐어요. 어느 땐가부터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뒤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샐러리맨 때보다 2배, 3배 노력하면서 삽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요새 유튜브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전화를 친구들한테 안 합니다. 친구들 미안해. 내 요새 유튜브 키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라 친구들아. 하여간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책임감을 느끼고 진실되게 제가 100%는 맞추지 못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주식이 하염없이 빠지는 종목, 망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가려서 추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더 진실되게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저 자신이 많이 다짐을 합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오늘 주식시장이 돈세형이 한 20종목을 갖고 있는데 몇 종목 빼고는 다 하락을 했어요. 돈세형의 노하우는 이런 때 뭔지 아세요? 한두 종목이라도 이렇게 다 조종받고 하락을 하는데 제 종목에 한두 종목이라도 상승을 하면 희망을 찾습니다. 프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식이 하락할 때 기회를 봐야 되고 희망을 찾아야 돼요. 저는 끝까지 희망을 찾습니다. 어떤 방송을 할까 하다가 SK네트워크를 방송합니다. 오늘 3%대에서 4%를 상승했거든요. 7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매수해서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어요. 한 40%까지 마이너스 나다가 평균 단가를 최근에 낮춰서 이제는 한 마이너스 10%입니다. 돈세형이 주식을 못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세형은 큰 돈을 벌 때 항상 힘들었어요. 한 번도 주식을 쉽게 돈 번 적이 없어요. 적어도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다시 본전 오고 또 배짱으로 버텨서 큰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아요. 주식이 이런 겁니다. 물론 초단타 치고 단타만 하시는 분들은 손절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장타 장기적인 전략을 가는 사람들은 바닥대 매수하기가 힘들고요. 바닥대 매수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27년차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처음 매수 들어갈 때 바닥보다는 어느 정도 빠지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매집이 완전 끝났을 때 그때서야 주식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가장 큰 돈을 법니다. 그러니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30% 하락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내가 공부한 종목이 미래가 밝다면 30% 하락은 하늘이 내린 기회인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찾고 악재를 호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돈세형 투자법은 이런 투자법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고요. 물론 마음고생 쉽게 먹지는 않지만 돈 버는 게 쉽게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 투자 어려워요. 돈 벌기 힘들어요. 하지만 신념과 원칙 그리고 미래를 볼 줄 알면 성공을 합니다. 오늘 SK네트워크 황골 탈퇴 묵묵한 뚝심 투자가 성공한다. 이렇게 묵묵한 뚝심 투자가 성공한다는 건 기업인 SK네트워크도 이야기하는 거고 개인 투자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신념이 원칙이 맞다면 묵묵히 기다려주고 뚝심 있게 투자를 하면 제 경험으로는 성공을 합니다. SK네트워크가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이 주식도 역시 돈세형을 매우 힘들게 했고요. 지금 한 2년째 투자인데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미래가 쩍쩍 괜찮습니다. 저는 분명히 수익률 100% 정도 이상은 먹고 성공하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SK네트워크스는 SK매직 자회사가 있어요. SK매직은 국내 가전 렌탈 2위 회사예요. 1위는 코웨이고 3위는 LG전자입니다. 국내에만 멈추지 않고 이런 가전 렌탈 사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물론 적자가 나고 있지만 높은 점수를 줍니다. 왜냐? 국내에 멈춰 있으면 인구도 줄고 희망이 없어요. 그 렌탈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정체기에 들었고요. 이런 좋은 서비스는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K가전 렌탈이 또 한번 이슈가 돼서 상승할 수도 있겠죠. 코웨이가 우리나라의 1등인데 코웨이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진출했고 말레이시아도 진출했는데 코웨이는 이젠 안정적이게 이익이 나고 있어요. SK매직은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좀 늦어서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작년에 매출이 3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면 흑자가 보인다고 봐야죠. SK매직도 좋아 보입니다. LG전자도 해외에 진출했다고 하네요. K가전이 해외 진출해서 저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전 렌탈에는 이렇게 세척기도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는 기본이죠. 공기청정기도 렌탈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냉장고도 하고 세탁기도 하고 그런 시대예요. 젊은 세대는 소유의 시대보다는 공유의 시대거든요. 내가 내 거를 소유하면서 물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공유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세대로 갈 거예요. 이젠 자동차도 렌탈해서 쓰고 TV도 렌탈해서 쓰고 대신 자주자주 바꾸는 이런 세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돈세은 생각을 합니다. SK매직의 이 정수기죠. 정수기가 원래 기본이죠. 이거는 공기청정기. 이제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 청정기도 공기청정기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공기청정기가 비싸다 보니까 구입보다는 이렇게 렌탈로 구독료를 내면서 쓰는 가정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 같은 데는 많아지고 있고요. SK매직이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는 가전 렌탈을 안 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전 렌탈을 안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LG전자의 경쟁사의 주기는 뭐하니까 SK의 자기 제품을 렌탈을 대신 해달라고 SK매직에 맡긴 거예요. 삼성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SK매직에는 호재인 거죠. 자기 상품도 팔지만 삼성 거도 삼성전자 거도 렌탈을 대신해 준다는 뜻이에요. SK네트워크스에는 SK렌트카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거죠. 근데 SK렌트카는 조만간 한 3, 4년 안에 모든 렌털카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대세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SK네트워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기차 충전 사업과 SK렌트카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회사 SK렌트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서로 좋은 거죠. 그러니 충전 사업도 저는 SK네트워크스가 성공한다고 봅니다. SK네트워크스는 호텔을 가지고 있어요. 워커힐 호텔이 SK 건데요. SK네트워크스 건데 코로나 때는 호텔 사업이 지속적인 적자였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난 뒤로 호텔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또 화해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중국하고도 또 화해하는 분위기로 가면 국내 여행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국내에 명동 같은데 여행객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호텔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올해부터 호텔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흑자로 전환하고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호텔 사업은 이젠 적자에서 흑자가 되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K네트워크스가 이젠 호텔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좋아질 게 뻔한 거죠. SK네트워크스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합니다. 성장성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 같고요. 과연 돈이 될까? 그건 모르겠지만 성장을 하면 돈이야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충전 사업은 매우 성장성이 높고 성장성이
가시화가 될 게 뻔한 거죠. SK네트워크는 무역 상사예요. 상사가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매출은 10조가 되는데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상사입니다. 상사에서 렌탈 사업으로 변하고 있고, 그리고 투자 전문 회사로 변신 중이에요. 렌탈 사업과 투자 회사는 상사보다는 영업이익이 좋아요. 렌탈 사업은 적어도 10% 이상이 남고요. 투자 회사도 잘하면 30% 이상이 이익이 나거든요. SK네트워크는 매출은 급성장할 가능성은 없더라도 영업이익이 점점 좋아지는 구조로 변할 게 돈세형은 보입니다. 물론 매출도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은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젠 1,000억 벌다가 2,000억 벌다가 3,000억 벌다가 그런 회사로 SK네트워크가 변하고 있는 거죠. SK네트워크는 말레이시아의 가전 렌탈에 진출했어요. 지속적인 적자였는데 매출이 3배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한다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워커힐 호텔이 적자가 났는데 이제 흑자로 전환 중이고, 최근에 뉴스가 SK네트워크가 젊은 회장으로 바뀌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올해 1,000억을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고요. 자사주 697억을 소각한다고 하네요. 소각을 하면 주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주식이 우상향으로 상승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투자를 해보니까 적자가 나도 이 회사는 배당을 줍니다. 최소 120원, 한 3%대 배당을 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올라가면 성장 배당주가 될 수도 있겠죠. 5%, 또 더 많이 나면 10%. 급성장은 안 하지만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주주가 주주 환원 제도를 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또 소각을 해버리고 기업 가치는 높아지면서 배당은 또 올라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SK네트워크가 20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적어도 지금 타이밍에선 100%, 20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돈세형은 생각을 합니다. SK네트워크를 돈세형 스타일로 가치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1764억이에요. 1조가 조금 넘는 회사죠. 매출액은 작년도 9조 6천억이었어요. 매출액은 무역을 상사를 죽이고 신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을, 상사의 매출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점점 줄어요. 매출이 준다는 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안 나는 상사의 내용을 일부러 매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작년에 1,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매출이 주는데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어요. 26% 정도 좋아졌어요. 기업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치 분석을 해보니까 1,500억에 10배를 해봤어요. 그러니 현재 가치로 1조 5천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천억이니까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현재 가치는 30%밖에 상승 여력이 없어요. 그럼 1.3배를 해주면 6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4,700원인데 6,200원, 6,5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미래 먹거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가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 사업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해외 가전 렌탈을 진출했는데 3배가 늘어나고 잘하면 흑자로 전환합니다. 이 회사가 투자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식은 우상향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 1만원에서 15,000원까지는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돈세형이 투자한 계좌입니다. SK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샀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렇게 싸게 산 건 아니에요. 평균 단가 5,200원대고 14만 주를 갖고 있어요. 7억 4천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40% 정도 손해봤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10%입니다. 한 7,2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돈세형은 만족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30% 마이너스였어요. 최근에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왔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뚝심 있게 투자를 하고 믿어주면 마이너스 10%가 100%가 적어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당장 손해를 봤더라도 매도하지 않으면 손해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도 때는 100% 이상 먹고 매도를 할 계획이라는 거죠.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큰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돈세형은 오늘 하락장에 쫄지마. 이거는 단기적인 하락이다. 하락신한 매수한다. 오늘 매수한 종목은 LG노텍 374주를 매수했고요. 25만 5천원에 매수했죠. 그리고 L전자우선주 오늘도 빠지길래 704주 매수했습니다. 한 1억 3천 매수한 거죠. 하락할 때만 매수합니다. 상승하는 거 절대 따라서 매수를 안 해요. 나름대로 노하우인데 지켜보다가 많이 빠질 때 매수를 해요.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확률이 좋고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만 매수하는 거로 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대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고, 그리고 미래가 좋고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덜 먹어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위주로 사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돈세형이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2년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2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변화를 느껴요. 지금 이렇게 1년 반 정도 거의 2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변곡점이 지난 것 같아요. 돈세형이 가장 좋아하는 변곡점 수렴 과정이죠. 장기와 단기가 모이면서 뒤집어지는 게 이 수렴 과정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렴 과정이었고 강하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돈세형이 언제 매수하는 게 좋다겠죠? 지금 21선 이렇게 요때 세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만큼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이 타임 때가 매수하는 게 초고수고요. 돈세형은 뭐 이런 스타일도 이런 때도 매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다렸다가 요 타임 때 있잖아요. 요 타임 때 4번 5번 때 매수하는 게 초고수입니다. 이렇게 차트 분석을 좀 보시고요. 지금 바닥을 찍고 강하게 이만큼 상승했죠. 지금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 제가 봐서는 지금 절대 방송을 한다고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동세형이 2주 전인가 방송을 했죠. 그때 조정받을 때 매수하라고 했으면 그때 매수했으면 4번 5번에 매수했으면 그럭저럭 괜찮게 수익이 올라왔겠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기까지 또 조정을 받는다. 6번 7번 이때는 또 매수해야겠죠. 이때 이런 때 매수하는 거지 지금 타이밍엔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매수하신 분은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타이밍인 거고 매수는 이 타임 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한번 또 하락을 한다면 6번 7번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을 분석하겠습니다. 월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5만원 바닥에서 거의 20년을 조정받았어요. 20년을 조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이렇게 올랐고요. 겨우 요만큼 오른 겁니다.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저는 적어도 만원까지는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계획은 1만 5천원에 매도하고 싶은데 1만원대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위험할 주식도 아니고 그리고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 환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배당도 꾸준히 3%를 주기 때문에 적어도 만원에 팔고 나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원까지는 분명히 상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SK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좀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느릴 수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조정 받았다가 또 다시 이런 구조로 치지 않을까. 이렇게 갔다 조정 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돈세형은 잘하면 1년, 길어봐야 2년 내에 만원을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점점 변하고 있고 좋은 점으로 장점을 살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SK네트워크는 느리지만 우리에게
실패보다는 성공을 주고 100% 이상은, 잘하면 200%는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 오늘 대다수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공부는 내가 투자한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라도 이런 하락장에 올랐다면 희망을 찾으세요. 긍정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게 하락을 했더라도 나쁜 주식이 아니면, 한두 종목이 상승을 하면 이 종목을 좋은 단가에 팔고 옮겨 타기를 하면 되니까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그런 긍정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역경이 와도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작년 10월달, 12월달 또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오늘 같은 조정은 웃고 넘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답이 보이는 게 몇 종목 있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신념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할 수 있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목표가는 충분히 갑니다. 그때 매도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100억 가자!